반갑습니다. 스포츠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차가운 이면을 파헤치고 그 속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채널 기적 같은 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야구라는 드라마의 가장 극적인 페이지를 넘겨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야구의 진정성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든, 아니 믿고 싶지 않은 2025년 겨울의 잔혹 동화입니다.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같으신가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안타 제조기, 우리가 숨쉬듯이 안타를 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살아있는 전설이 지금 철저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팬이 그의 배트 끝에서 만들어지는 기적을 사랑했고 그가 그라운드에 서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차가운 겨울바람은 그 기적을 기억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500안타라는 불멸의 금자탑을 쌓아 올린 이 사나이가 왜 한순간에 계륵, 아니 그보다 못한 짐짝 취급을 받게 된 걸까요? 오늘 기적 같은 진실에서는 이 잔혹한 침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한 야구선수 한 명의 계약 실패담 따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화려한 스타디움의 조명이 꺼진 뒤 프런트 오피스라는 밀실에서 벌어지는 프로스포츠의 비정한 생리이자 감정과 낭만 대신 철저하게 효율이라는 숫자가 지배하게 된 현대 야구의 서글픈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손아섭이 갈 곳이 없겠어? KBO의 팀이 10개나 되는데 그중 하나가 없겠어? 라고 말이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설마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순간 2025년의 스토브리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팩트이며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KBO 리그의 살아있는 역사, 누구도 넘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최다 안타의 주인공, 바로 손아섭 선수에게 닥친 시련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설적인 타자가 맞이한 2025년의 겨울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춥고 어쩌면 참혹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과거 사직 야구장의 주황색 물결 속에서, 창원의 푸른 함성 속에서, 그리고 대전의 독수리 요새에서 하늘을 찌르던 그를 향한 연호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매서운 칼바람만이 그의 옷깃을 스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는 쉽게 말합니다. 에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정말 그게 다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프로야구 시장의 훨씬 더 냉혹한 논리와 데이터 야구가 가져온 충격적인 딜레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을 잠시 한 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8일 KBO는 차기 시즌 FA 자격 승인 선수 명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야구 팬들에게는 1년 중 가장 뜨거운 쩐의 전쟁, 스토브리그의 개막을 알리는 총성이나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의 야구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팬들은 각자 응원팀의 단장이 되어 계산기를 두드리고 우리 팀의 부족한 퍼즐을 누가 채워줄지 밤새 토론하며 행복 회로를 돌렸습니다. 우리 팀에는 거포가 필요해. 아니야. 우리는 출루율 높은 리드오프가 급선무야. 수많은 감론을 박 속에 팬들의 눈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한가운데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묵직한 이름, 손아섭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3번째 자격 획득입니다. 그는 이미 2차례의 FA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실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증명한 바 있는 FA의 황제였습니다. 시장에 나갈 때마다 구단들은 그를 모셔가기 위해 안달이 났었고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거머쥐며 언제나 슈퍼갑의 위치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그의 전설은 창원을 거쳐 대전으로 이어지며 KBO 리그를 호령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도 팬들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썩어도 준치다. 손아섭이라면 수요가 차고 넘친다. C등급 아닌가. 보상 선수도 없는데 당연히 서로 데려가려고 난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었습니다. C등급 FA는 보상 선수를 내줄 필요 없이 오직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금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긁어볼 만한 복권이자 매력적인 카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리고 손아섭 본인의 예상조차 처참히 빗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명단이 발표되고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월에 찬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지금 다른 선수들의 FA 계약 소식은 펑펑 터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아니 총액 100억 원이 넘는 돈 뭉치가 오가고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는 선수들의 입단식 사진이 연일 스포츠 신문의 한 면을 도배합니다. 구단들은 앞다투어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며 자화자찬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고요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손아섭 선수의 휴대전화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소식은커녕 어느 구단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만남을 가졌다는 그 흔한 루머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에이전트의 전화기는 먹통이 된 지 오래고 기자들의 취재 수첩에는 손아섭의 이름 옆에 물음표만 가득합니다. KBO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안타를 친 사나이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시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일종의 무언의 형벌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18년 동안 땀과 피로 쌓아 올린 그 수많은 안타 기록들은 이제 FA 시장에서 낡아빠진 영수증 취급을 받는 것일까요? 한때는 안타 하나하나가 돈이었고 명예였으며 팬들의 환호였지만 지금은 그저 데이터베이스 한 구석을 차지하는 숫자 쪼가리로 전락한 느낌마저 듭니다. 손아섭이라는 선수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지금의 이대호는 더욱 믿기지 않습니다. 그는 부산의 심장과도 같은 롯데 자이언츠에서 데뷔해 특유의 근성과 악바리 같은 투지로 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성장했습니다. 타석에 들어서면 특유의 준비 동작과 함께 매섭게 투수를 노려보던 그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유니폼이 흑투성이가 되도록 내야 땅볼을 치고도 1루까지 전력으로 질주하며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을 마다하지 않던 그 절박함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빠 멋지나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팬들과 호흡했고 9년 연속 150안타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하며 성실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골든글러브 수상, 국가대표로서의 활약 등 그가 남긴 족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거대합니다. 그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한국 프로야구의 콘택트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장인이었습니다. 이토록 화려했던 커리어를 가진 그가 왜 2025년 겨울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한 섬이 되었을까요? 37세라는 나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결함이라도 발견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기적 같은 진실은 이 미스터리한 침묵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프로야구 비즈니스의 냉혹한 민낯을 여러분 앞에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과연 손아섭의 전화벨은 다시 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쓸쓸한 퇴장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파트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해 보십시오. 2025년 FA 시장, 그야말로 광기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계는 지금 역대급 돈의 전쟁, 머니게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번 FA 시장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어느 해보다 빠르고 공격적이며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진 것처럼 수천억 원의 거대 자본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주요 선수들은 순식간에 새로운 둥지를 찾아 떠났습니다. 지난 11월 8일 시장의 문이 열리자마자 탐색전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구단들은 마치 쇼핑몰의 오픈런을 방불케 하듯 지갑을 열어젖혔습니다. 개장단 9일 만에 터진 첫 번째 대형 계약은 스토브리그의 온도를 단숨에 끓는 점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KA 타이거즈의 유격수 박찬호였습니다. 그는 4년 총액 8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두산 베어스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수비 부담이 큰 유격수 포지션에서 꾸준한 활약을 보여준 그에게 두산은 아낌없는 배팅을 했고 이는 이번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제 준척급 센터라인 내야수도 80억 시대구나.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금액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계약을 기점으로 구단 간의 눈치 싸움은 사라졌고 지금 아니면 놓친다는 위기감이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터진 소식은 그야말로 메가톤급 충격이었습니다. KT 위즈의 간판 스타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천재 타자 강백호가 팀을 옮긴 것입니다. 행선지는 다름 아닌 큰손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총액 100억 원, 계약 기간 4년. 이 애인백억 클럽 가입 소식은 KBO 리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강백호를 영입함으로써 타선의 파괴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대전의 팬들은 환호했고 유니폼 판매량은 폭증했습니다. 강백호의 영입은 단순히 한 선수의 이동이 아니라 리그 판도 자체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대박 행진이 젊은 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테랑들에게도 훈풍은 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화려한 피날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LG 트윈스의 캡틴이자 국가대표 외야수 박혜민은 원소속팀 LG와 4년 65억 원에 재계약하며 해피엔딩을 썼습니다. 잠실의 외야를 지배하는 그의 수비 능력과 도루 센스는 여전히 리그 최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LG 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역시 캡틴이라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낭만 그 자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년이면 한국 나이로 43세가 되는 살아있는 전설 최형우 선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0년 만에 친정팀 삼성 라이온즈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많은 올드 팬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나이를 잊은 그의 여전한 장타력과 삼성 왕조의 주역이라는 상징성이 만나 만들어낸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삼성 구단은 그에게 명예로운 은퇴를 위한 최고의 무대를 마련해주겠다며 극진히 예우했고, 최형우 역시 고향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며 화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로야구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또한 LG의 중심 타자였던 김현수 역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KT 위즈와 3년 50억 원이라는 30대 후반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훌륭한 조건으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LG를 떠나는 아쉬움은 컸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12월 4일 KIA 타이거즈의 영원한 에이스 양현종마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는 KIA와 2+1년 총액 45억 원의 잔류 계약을 맺으며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광주의 아들은 끝까지 광주를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박찬호, 강백호, 박혜민, 최형우, 김현수, 양현종,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이 선수들은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총 12명의 선수가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고 수백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구단 관계자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내년 시즌 구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은 두둑한 수수료를 챙기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입니다. 자, 이제 다시 뼈아픈 질문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손아섭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화려한 파티장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강백호가 100억을 받고 40대인 최형우가 친정으로 금이 환영하고 김현수가 50억을 받는 동안 통산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인 손아섭의 이름은 그 어느 계약 명단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팬들의 관심사에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그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과 너무나도 극적인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시장의 중심이었고 슈퍼갑이었으며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세 번째 맞이한 이 겨울에는 철저한 주변인 아니아의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번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이라는 C등급 FA입니다. 보상 선수도 필요 없고 오직 보상금만 지불하면 되는, 구단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떨이에 가까운 매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입단식을 치르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지켜봐야 하는 그의 심정은 어떨까요? 동료들의 대박 계약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의 가슴은 얼마나 타들어갈까요? 남들은 따뜻한 난로 앞에서 내년 시즌을 구상하고 있을 때 그는 홀로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 남겨졌습니다.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는 소식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고립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 100개의 안타를 쳐낸 대선수에게 합당한 대우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에이전트의 무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침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화려한 폭죽이 터지는 시장의 이면에서 각 구단은 냉철한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 결과 손아섭이라는 선택지를 지워버렸습니다. 그 계산서에 적힌 내용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고 소름 끼칠 정도로 논리적입니다. 우리가 알던 안타 제조기 손아섭은 이제 구단들의 장바구니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프로야구 구단들이 손아섭을 외면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다른 베테랑들의 계약 소식이 너무나 화려합니다. 5억 원이 넘는 돈잔치가 벌어지는 이 시장에서 왜 유독 손아섭에게만 지갑이 닫힌 것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데이터라는 냉혹한 심판관이 손아섭에게 내린 판결문을 공개하려 합니다.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잣대가 어떻게 한 전설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세계에서 슬럼프보다 더 공포스러운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애매함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스타 플레이어에게는 언젠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명제 아래 구단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팀으로부터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진 선수는 전력 구상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차없이 배제되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지금 손아섭 선수가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빙벽은 바로 이 애매함이라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수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름값과 과거의 누적 기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하지만 구단의 프런트 오피스는 감정을 거세한 채 오직 차가운 숫자로만 선수를 해부합니다. 냉정하게 2025년 시즌의 데이터를 뜯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들을 복귀해보면 손아섭의 기량이 팬들의 생각처럼 폭락 수준이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25 시즌 그는 100여 경기에 출전해 타율 223, 51안타, 50타점, 32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출루율 0,
352. OPS no 730. 한국 나이로 30대 후반, 에이징 커브가 뚜렷해질 나이를 고려했을 때 분명 사람 구실은 하는 성적입니다. 여전히 배트 중심의 공을 맞히는 능력만큼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성적이 과연 수십억 원의 연봉을 감당해야 하는 FA 시장의 대어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대 야구는 가성비와 효율성을 종교처럼 맹신합니다. 구단들은 이제 단순히 타율이 높은 타자보다는 득점 생산성이 높은 타자를 원합니다. 타율 3할은 과거의 영광일 뿐, 현대 야구의 핵심 지표인 OPS 출루율 장타율과 WRC 필수 조정 득점 창출력 앞에서는 그 빛을 잃습니다. 특히 손아섭의 주 포지션인 코너, 외야수, 우익수, 좌익수나 나아가 지명타자 자리는 팀 내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력을 보여줘야 하는 포지션입니다. 팬들을 열광시키고 상대 투수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2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내거나 최소한 OPS 0, 855 이상을 기록하는 파괴력이 요구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손아섭은 이 기준선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그의 최대 장점인 정교함은 살아있지만 전성기 시절 우중간을 시원하게 가르며 2루타와 3루타를 양산해내던 갭파워와 담장을 넘기는 장타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없어요. 7초반의 코너 외야수. 냉정하게 말해 이 정도 성적을 내는 선수는 리그에 널려 있습니다. 만약 이 성적을 기록한 선수가 20대 초반의 유망주라면 구단은 잠재력이 터질 것이라며 기꺼이 육성 기회를 주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고액 연봉을 줘야 하고 더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37세 베테랑에게 이 수치는 계륵 그 자체입니다. 선뜻 지갑을 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렇다고 무시하기에는 과거의 이름값이 밟히는 상황. 즉, 잘 치긴 하는데 무섭지는 않은 타자. 이것이 2025년 데이터가 손아섭에게 내린 잔인한 판결문입니다. 이 애매함을 더욱 부채질하는 것은 바로 수비력입니다. 전성기 손아섭은 강한 어깨와 투지 넘치는 주루 플레이로 그라운드를 지배했습니다. 우익수 깊은 곳에서 3루로 쏘아보내는 레이저 송구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비 범위는 육안으로 식별될 정도로 좁아졌고 타구 판단 속도와 첫발 스타트 반응 속도 역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를 주전 우익수로 풀타임 기용하는 것은 팀 수비 전체에 리스크를 안기는 도박이 되었습니다. 투수들은 넓어진 수비 구멍을 의식해야 하고 벤치는 경기 후반 대수비를 고민해야 합니다. 결국 그를 영입하려는 팀은 그를 지명타자 슬롯에 넣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모순이 발생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수비 부담을 덜어주고 오직 타격에만 집중하게 하는 지명타자 자리에는 압도적인 장타력이 필수적입니다. 홈런을 펑펑 때려내거나 클러치 상황에서 한 방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손아섭은 똑딱이 유형에 가까워졌습니다. 지명타자로 쓰기에는 한방 능력이 아쉽고 수비를 맡기기에는 불안한 외야수. 이 육각형이 작아진 애매함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족쇄입니다. 각 구단 전력 분석팀의 보고서에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손아섭 영입 시 라인업 유동성 저하 우려, 지명타자 슬롯 고정 시 주전급 체력 안배 곤란, 수비 효율 급감 대비 비용 과다. 이 보고서를 받아든 단장들이 과연 그에게 거액을 베팅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요즘 KBO 리그의 트렌드는 어중간한 베테랑을 쓰느니 차라리 2군에서 펄펄 나는 20대 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의 성적은 조금 떨어질지라도 팬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고문이라도 할 수 있고 장기적인 리빌딩 관점에서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아섭의 방망이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3할에 가까운 타율을 칠 수 있는 기술자이지만 그 능력을 지금 이 시점에 비싼 값을 치르고 사려는 팀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워졌습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계약은 철저한 가능성의 비즈니스입니다. 구단들은 과거의 영광인 500안타라는 기념비적 숫자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년 시즌 승리를 가져다줄 혹은 미래의 우승을 위한 확실한 카드를 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KBO만의 일이 아닙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통산사이 옹곤 안타를 눈앞에 둔 베테랑들이 타율 관리만 하는 똑딱이로 전락했을 때 가차없이 방출당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안타는 TV 하이라이트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득점은 출루와 장타가 만듭니다. 안타를 치고 1루에 나가는 것보다 볼넷을 골라 나가거나 2루타 하나를 치는 것이 팀 승리에 더 효율적이라는 세이버매트릭스의 논리가 KBO 깊숙이 뿌리내린 결과입니다. 과거에는 3할 타자가 최고의 미덕이자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타율 0, 250을 치더라도 출루율과 장타율이 결합된 OPS 0, 8 이상을 기록하는 타자가 더 우대받고 더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손아섭 선수는 전통적인 야구관에서는 최고의 선수였지만 현대 데이터 야구관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자원으로 분류되고 만 것입니다. 참으로 비정하고 씁쓸하지만 이것이 100억짜리 비즈니스인 프로야구의 현주소입니다. 그렇다면 타 구단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을 했기에 그를 철저히 외면했을까요? 그를 영입할 여력이 충분했던 친정팀 롯데나 큰손 한화, 그리고 베테랑을 선호하는 KT마저 왜 손아섭이라는 선택지를 지워버렸는지 그 구체적인 속사정을 다음 파트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각 구단의 상황과 맞물린 손아섭의 불운, 그리고 냉정한 선택의 이유를 확인해 보십시오. 손아섭 선수에게 2025년의 겨울이 유독 시리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순히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갈 수 있었던, 혹은 그를 필요로 할 것이라 예상했던 유력 행선지들이 보란듯이 다른 선택지를 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문은 하나씩 닫혔고 이제 남은 문은 거의 없습니다. 도대체 구단들의 프런트 오피스에서는 어떤 회의가 오갔으며 단장들의 계산기에는 어떤 수식이 입력되었기에 500안타의 전설을 철저히 배제하는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이번 파트에서는 손아섭의 영입을 고려했을 법한 주요 구단들의 속사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파헤쳐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구단은 이번 스토브리그의 태풍의 눈, 바로 한화 이글스입니다. 손아섭의 에이전트 측에서도 내심 가장 기대를 걸었을 법한 구단이었습니다. 타선 보강이 절실했고 자금력 또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화의 선택은 냉정하고도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성비 있는 베테랑 대신 리그를 파괴할 수 있는 젊은 거포를 선택했습니다. 시장 최대어였던 강백호에게 무려 1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해 대전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한화의 이 결정은 손아섭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백호는 외야 수비와 지명타자를 오갈 수 있는 자원입니다. 여기에 이미 한화에는 2024 시즌 리그를 폭격했던 강력한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가 버티고 있습니다. 페라자와 강백호가 양코너, 외야와 지명타자 슬롯을 나눠 가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존의 유망주들까지 고려하면 한화의 외야 및 지명타자 라인업은 이미 만원버스입니다. 냉정하게 구단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강백호라는 확실한 현재이자 미래를 얻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미 리그를 평정한 타자입니다. 향후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코어 자원이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포지션이 겹치고 장타력은 떨어지며 나이는 10살 이상 많은 손아섭에게 수십억 원을 들여 중복 투자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한화 프런트의 계산기에서 손아섭의 효용 가치는 강백호 영입 도장을 찍는 순간 0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들에게 손아섭은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영입하는 순간 로스터 운용을 꼬이게 만드는 계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테랑을 선호하고 우승권 전력을 유지하려는 KT 위즈는 어땠을까요? KT 역시 손아섭의 이름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LG에서 나온 김현수, 그리고 수비가 좋은 최원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교 우위라는 잔인한 경제학 용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KT가 김현수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김현수는 손아섭과 같은 좌타 베테랑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포지션 유연성과 한방입니다. 김현수는 외야 수비가 부담스러울 때 1루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팀 라인업을 짜는 감독에게 엄청난 옵션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전성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필요할 때 담장을 넘길 수 있는 클러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손아섭은 전문 외야수 혹은 지명타자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1루 수비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KT는 최원준을 선택하며 수비와 기동력을 보강했습니다. 최원준은 손아섭보다 훨씬 넓은 수비 범위를 자랑하며 누상에 나가면 언제든 2루를 훔칠 수 있는 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KT 입장에서는 공격력만 조금 앞서는 손아섭보다는 수비와 주루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진 최원준, 그리고 리더십과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김현수 조합이 훨씬 매력적인 포트폴리오였던 것입니다. 손아섭은 이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확실한 무기, 즉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안타를 조금 더 많이 친다는 것만으로는 좁아진 수비 범위와 부족한 장타력을 상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곳, 그의 친정팀 롯데 자이언츠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롯데 팬들은 그래도 마지막은 부산에서 해야지, 레전드 유 차원에서 데려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롯데 구단의 침묵은 그 어느 곳보다 깊고 무겁습니다. 롯데는 이미 2018년 손아섭에게 4년 98억 원이라는 거액을 안겨주며 예우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그가 NC로 떠날 때 이미 한 차례 작별을 고했고 지금의 롯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팀입니다. 현재 롯데는 젊고 역동적인 팀으로의 체질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희, 김민석 등 젊은 외야수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고 외국인 타자 레이에스 역시 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아섭의 복귀는 자칫 과거로의 회귀로 비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손아섭이 돌아온다면 누군가는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그 희생양은 필연적으로 롯데의 미래를 책임질 20대 유망주가 될 것입니다. 구단 프런트는 당장의 성적과 감성적인 재회보다는 지속 가능한 강팀을 위한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500안타의 대기록은 존중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팀 운영 기조를 거스르면서까지 영입해야 할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는 판단입니다. 낭만만 줬기에는 프로야구라는 비즈니스는 너무나 냉혹하고 성적에 대한 압박은 숨쉴 틈 없이 조여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볼 때 손아섭이 처한 위기의 본질은 육각형의 축소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타격, 장타, 수비, 주루, 송구 등 야구 선수를 평가하는 여러 지표에서 전성기 시절 꽉 차 있던 그의 육각형은 이제 정교함이라는 한쪽 모서리만 남기고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각 구단 전력 분석팀의 보고서에는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것입니다. 타격 기술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나 생산성 OPS 대비 비용이 과다함, 수비 범위 감소로 인한 투수진의 부담 가중 우려, 지명타자 기용 시 로스터 유동성 심각한 저하. 이 세 줄의 요약이 152억 원의 사나이를 시장의 미아로 만든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아무리 안타를 많이 쳐도 그것이 팀 승리로 직결되는 확률이 떨어진다면, 그리고 수비에서 잃어버리는 점수가 타격으로 얻는 점수와 비슷하다면 구단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2025년 KBO 리그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는 여전히 3할을 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지금 이 가격에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구매하려는 고객이 사라진 것입니다. 야구는 기록의 스포츠이지만 계약은 철저한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구단들은 손아섭이 과거에 쳐낸 500개의 안타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쳐낼 안타가 팀 승리에 얼마나 기여할지에 대해 돈을 지불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시장 분석은 그 미래 가치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손아섭 선수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자존심을 굽히고 헐값 계약이라도 맺어 현역을 연장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유니폼을 벗고 쓸쓸히 그라운드를 떠날 것인가? 혹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3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전설적인 타자의 마지막 자존심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그리고 그 선택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은 어떠한지, 마지막 파트에서 그 뜨거운 논쟁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 KBO 리그를 감싸고 있는 공기는 두 가지 상반된 기류가 충돌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는 결국 실력과 효용 가치로 증명하는 냉정한 비즈니스라는 차가운 이성이고, 다른 하나는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낭만은 지켜져야 한다는 뜨거운 감성입니다. 그리고 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 18년 동안 쉴 새 없이 일루를 향해 전력 질주했던 작은 거인 손아섭 선수가 서 있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은 엇갈립니다. 하지만 그 저변에 깔린 공통된 정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데서 오는 깊은 씁쓸함일 것입니다. 700안타를 칠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거침없는 질주가 지금 전술적 효용 가치라는 차가운 계산기 앞에서 강제로 멈춰 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야구 선수의 은퇴 위기를 넘어 한국 야구의 패러다임이 누적의 미학에서 효율의 과학으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손아섭 선수는 인생에서 가장 길고 외로운 겨울의 러닝트랙 위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라도 현역 연장 의지를 불태우며 헐값 계약을 맺는 길. 둘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박수칠 때 떠나는 은퇴의 길. 그리고 셋째,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제3의 선택으로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길입니다. 구단들이 내민 계산서가 과연 100% 정답일까요? 아니면 손아섭이 보란듯이 그 계산서를 찢어발기며 2026년 그라운드에서 부활의 안타를 때려낼까요? 분명한 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록 구단 단장들의 전화기는 울리지 않지만 그의 손바닥에 박힌 두꺼운 굳은 살과 물집은 그가 여전히 피 끓는 야구 선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테랑의 마지막 자존심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 시장 뉴스가 아니라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 투쟁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에 대해 야구 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각종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냉철한 분석부터 가슴 아픈 호소까지 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소식을 접한 시청자들의 일부 반응입니다. 아이디 부상 알매기, 아니 그래도 손아섭입니다. 부산의 심장이었고 한국 야구의 역사인데 이렇게 찬밥 대우는 너무하지 않나요? 롯데 프런트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사직에서 명예롭게 은퇴하게 해줘야죠. 낭만이 없으면 그게 프로입니까? 그냥 공장이지. 아이디 데이터 분석가. 솔직히 팬심으로는 데려오고 싶지만 냉정하게 뚜껑 열어보면 자리가 없습니다. 수비범이 줄었지
장타력 없지. 요즘 같은 타고 투저 시대의 똑딱이 타자를, 그것도 나이 꽉 찬 베테랑을 억대 연봉 주고 쓸 팀이 어디 있겠습니까?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아이디 이글스파크, 한화도 강백호 샀는데 손아섭 잡을 돈이랑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100억 쓰고 셀러리캡 꽉 찼는데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 팀 사정도 급합니다. 아이디 올드팬, 세월은 이길 수 없네요. 한신의 토리타니 타카시나, 심지어 그 위대한 이치로도 마지막엔 벤치 신세였습니다. 500안타라니 대단한 기록이지만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주전 자리를 보장해주진 않죠. 아이디 야구는 인생, 진짜 마음 아픕니다. 내 청춘을 함께한 선수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서. 3할을 치는 타자가 갈 곳이 없다니 한국 리그 레벨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구단들이 돈이 없는 건가요? 아이디 냉철한 단장, 미국 및 서구권 데이터 분석 시선 WAR로만 보면 손아섭은 분명 하락세입니다. 그의 공격 가치는 높은 BABAP과 스피드에 의존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똑똑한 단장들은 과거 스타일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머니볼의 기초죠. 아이디 자존심, FA미아드와에서 추하게 떠나는 것보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게 맞습니다. 손아섭 자존심에 헐값 계약은 안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안타 제조기, 그 선수마저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이디 브스이 가자, 세상이 변한 겁니다. 그냥 은퇴 투어 멋지게 시켜줍시다. 기록은 영원하겠지만 선수의 몸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팬들은 기억할 겁니다. 아이디 KBO 지킴이, 안타는 TV 하이라이트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득점은 OPS가 만듭니다. KBO도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해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아이디 끝내기 안타, 아직 모릅니다. 손아섭의 악발이 근성을 믿습니다. 어디가 됐든 유니폼 입고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산기가 틀렸다는 것을, 반응들을 종합해보면 팬들 역시 이성과 감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존중하지만 현재의 기량 저하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팬이 동의하는 한 가지는 그가 한국 야구에 남긴 족적만큼은 폄하될 수 없으며 그의 마지막이 초라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손아섭 본인뿐입니다. 그가 세상의 편견과 데이터의 저주를 깨고 다시 한번 배틀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전설의 한 페이지로 남을지. 2026년 스토브리그는 잔인하게도 그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적 같은 진실이 전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00안타의 전설, 손아섭 선수의 거취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극적인 롯데 복귀, 타팀으로의 깜짝 이적, 아니면 충격적인 은퇴, 여러분의 날카롭고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 기적 같은 진실이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그리고 야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말루 홈런보다 더 큰 힘이 되어 더 깊고 날카로운 스포츠의 이면을 파헤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때로는 뼈 아픈 스포츠계의 진실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야구의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기적 같은 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